안녕하십니까. 경제를 말하다의 프로듀서 SM입니다. 자, 매년 연말이 되면 설레게하는 몇몇 행사들이 있죠. 갤럭시 언팩을 비롯해서 말입니다. 자, 그중 하나가 바로 CES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쇼의 약자인 CES는 세계 최대의 가전 박람회입니다. 매년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주로 TV나 홈가전 등 가전제품의 가축장이었던 이 CES에 반도체 업계, 전자업계, 그리고 통신업계가 총출동했습니다. 그것도 한 가지 비전을 바라보고 말이죠.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전에 말씀드렸던 자동차 전장입니다. 미래의 먹거리가 여기에 있다라고 공통적으로 바라봤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어쩌면 정확하게 짚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번 CES의 주요 키워드 중 하나는 바로 모빌리티였습니다. 자, 의외의 출품작을 내놓은 기업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소니였습니다. 여러분, 소니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소니 하면 가전제품이라고 하는 이런 연결고리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소니와 자동차 연결되시나요? 아직은 연결이 좀 자연스럽지가 않죠. 그런데 그런 소니가 컨셉트카를 발표하고 그 안에 소니의 몇십 년간의 전자기술을 총망라한 커넥티드카 솔루션으로 가득 채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자기업이 자동차 전장 분야에 뛰어드는 것이 이번 CES에서 굉장히 심심찮게 발견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트렌드는 삼성에서도 보여지는데요. 삼성은 이미 하만과 손을 잡았죠. 하만과 손잡은 삼성은 커넥티드카 솔루션 V2X를 선보였습니다. V2X는 커넥티드카의 핵심 구성 요소입니다. 이는 운전자 시야에서 벗어난 곳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위험성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함을 통해 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돕습니다. 5G 제어 유닛이 V2X 기술과 어떻게 쌍을 이루는가를 SK텔레콤과 합작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5G 네트워크의 빠른 응답성을 이용해서 교통정보를 전달하는 과정 자체를 전시를 했습니다. LG전자도 커넥티드카 솔루션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번이 최초였죠. 글로벌 자동차 시트 선두업체인 에디먼트와 손을 잡고 커넥티드카 솔루션 웹OS 오토를 선보였습니다. 자, LG전자가 이 솔루션을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물론 LG전자가 자동차 조명회사인 GKW와 손을 잡았다라고 하는 뉴스는 우리들이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조명회사 GKW와 손을 잡은 LG전자가 어떤 카 솔루션을 내놓을지 정말 기대가 되었었는데요. 이번에 그 답을 내놓은 것입니다. 자, 당연히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었을 거예요. 시스템 온 칩에서부터 시작해서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다양한 분야의 기업이 웹OS 오토의 개방형 생태계에 뛰어들었고요. 그럼을 통해서 높은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었다고 LG전자 측이 밝혔습니다. 이 웹OS 오토는 말이죠. 생체인식 보안에서부터 시작해서 차량에 설치된 고성능의 OLED 디스플레이, 그리고 주변 소리 방해 없이 자신만 또렷한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퍼스널 사운드 존 기술, 그리고 집안의 여러 전자기기들과 커넥팅이 되어서 그야말로 차량 안에서 집안의 모든 가전제품들을 제어할 수 있는 원격 제어 기술까지 정말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종합 카 솔루션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전자기업이 자동차 전장에 대해서 집중을 했다면 전통 자동차 업계는 미래도시 솔루션 쪽으로 집중하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현대자동차는 우버와 손을 잡고 도심 항공 모빌리티 컨셉트카를 소개했습니다. 이젠 땅에서 굴러다니는 자동차가 아니라 하늘을 나는 자동차의 시대를 열겠다라고 하는 포부를 야심차게 밝혔죠. 이와 함께 PVV, 즉 목적 기반 모빌리티라고 하는 것을 새로이 공개를 했는데요. 이것은 땅에서 굴러다니는 그야말로 완전 자율주행을 구현한 차입니다. 그리고 허브라는 것도 공개를 했어요. 이 허브라는 것은 뭐냐면은 도심 항공 모빌리티에서 착륙을 하는 착륙장이에요. 그런데 그냥 단순한 착륙장이 아니라 이 PVV가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도심항공 모빌리티에서 내린 사람이 허브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서 밑에 있는 PVV를 타고 목적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는 허브, 그리고 아래에는 완전 자율주행차가 왔다 갔다 다니고 하늘에서는
도심 항공 모빌리티가 떠다니는 미래도시 솔루션을 제시를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도요타도 하나를 제시를 했는데요. 첨단 IT 기술에 의해서 정밀하게 연결되는 스마트 시티인 우븐시티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도요타는 내년에 일본 시즈오카현에 위치한 옛 공장 부지에 70만 제곱미터 규모로 우븐시티를 조성할 예정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과연 도요타가 해낼 수 있을까요? 한번 기대를 하면서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듯 이번 CES에서는 커넥티드카, 그리고 완전 자율주행차, 그리고 도심 항공 모빌리티 등 자동차의 미래를 보여주는 전시품들이 굉장히 많이 전시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정통 자동차 기업이 아닌 전자업계, 반도체 업계에서 자동차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기현상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다수의 반도체 기업, 전자기업들이 미래의 먹거리로서 커넥티드카 솔루션 시장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까지의 IT 흐름을 스마트폰, 태블릿, 웨어러블 기기 등등의 모바일 기기와 AI 관련 기술이 모멘텀을 잡고 가고 있었다면 이제부터 펼쳐지는 IT 세상은 자동차를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다 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이번 CES 2020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자동차가 단순히 이동수단이라고 하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해서 전자제품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동하면서 여러가지를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에는 부수적인 것들로 여겨졌던 차량용 디스플레이, 오디오 시스템, 그리고 각종 안전장치와 자율주행 솔루션 등이 차량의 핵심 기술로 탈바꿈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로써 차량에 대한 개념이 완벽하게 바뀌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이러한 모든 편의시설들과 전장들을 통제할 수 있는 모빌리티 AP 시장도 동시에 각광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흐름들이, 모든 기술이 생활 밀착형으로 변모하는 시대의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CES 2부에서 다룰 AI 기술 또한 이번 CES에서 각광을 받았던 파트 중에 하나죠. 대표적인 파트였습니다. 핵심은 기술을 어떻게 인간의 생활과 연결시키고 녹여낼 것인가에 달려 있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반도체 기업들과 전자기업들은 그 솔루션을 커넥티드카와 AI 솔루션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상 경제를 말하다 프로듀서 SM이었습니다. 본 정보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